여러분, 경제 폭풍전야라. 그래서 초대형 위기가 온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맞서서 또다시 맞불을 놓았습니다. 밀이나 보리, 주요 곡물을 포함해서요, 설탕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러시아의 농업부와 산업통상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곡물에 대한 수출을 안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말입니다, 식량 안보를 무기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세계 경제는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제재와 맞불이 계속 오가면서 위험 수치에 점점 다다라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국제 결제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에 대해서도 검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바로 맞불을 놓으면서 원자재 500개에 대해서 수출 금지한다. 이렇게 내렸거든요. 뒤이어서 지금 곡물에 대해서도 지금 수출 검수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됐을 때 세계 경제가 괜찮을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러시아가 주요 곡물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해바라기 CU만 하더라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72.7%입니다. 해바라기 CU야 많이 한국에서는 안 쓴다고 이야기하지만 밀은 상황이 다르죠. 밀은 러시아가 24.1%, 우크라이나가 10%에서 34.1%입니다. 34.1%. 러시아가 지금 같이 말입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밀 수출 안 한다, 보리 수출 안 한다, 옥수수 수출 안 한다 이러면요, 세계 식량에는요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 밀만 하더라도 34.1%고요. 보리는 무려 말입니다. 26.8%입니다. 러시아가 14.2%고요. 우크라이나가 12.6%입니다. 옥수수도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2.1%고요. 우크라이나는 15.3%로 17.4%나 차지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세계 시장에 곡물에 대한 위기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곡물에 대한 위기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요, 세계 식량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그만큼 안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안 그래도 여러분, 밀 가격 지금 폭등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부셜당 부셜이 27.2kg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9일만 하더라도 6.15달러였습니다. 6.15달러. 근데 지금 2022년 3월에는요 12.94달러까지 좀 떨어져서 12.61달러까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배가 넘잖아요. 갑자기 말입니다. 밀에 대한 가격이 2배가 넘어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가난한 나라는요, 밀도 못 사고 옥수수도 못 사고 보리도 못 산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세계 식량 위기는 반드시 터지는 거죠. 그야말로 식량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대한민국이야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도 물가가 장난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옥수수, 밀은요 자급자족률이 너무나 낮아요. 밀은 0.7%밖에 안 되고요. 옥수수는 3.3%밖에 안 됩니다. 보리도 당연합니다.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결국 전 세계 시장에서 사와야 되는데 밀은 말입니다. 우리의 제2의 주식이에요. 쌀 다음에 밀을 가장 많이 먹어요. 밀가루를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소비자 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물가는. 안 그래도 지금 어렵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원자재 중에 안 오른 게 없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너지 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국제유가 뭐 출렁출렁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기다 광물값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광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팔라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어디 뭐 철광석도 오르죠. 텅스텐도 오르죠. 니켈도 오르죠. 리튬도 오르죠.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식량까지도 이렇게 오르게 되면 물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가 잡는 것에 실패하면 국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초대형 위기라고 제가 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물가 잡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물가 잡을 수 있겠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은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의 위기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는 우리 곁으로 자꾸 다가와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유가 보세요. 유가도 올라가면 물가 또 올라가겠죠. 유가의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3월 8일까지만 하더라도 서부 텍사스산 중질 유가 123.70까지 올라가던 것이 3월 14일 현재는요 103.01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오늘 현재는 이게 100도 또 깨졌습니다. 100도. 변동성이 장난 아니게 커졌습니다. 변동성이.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커지면 이게 경제는요 계획을 못 세운다는 이야기가 돼요. 계획을 못 세운다. 이게 언제 어느 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불확실성 여기에 연속이란 뜻이에요.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는요 그만큼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오늘이 16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15일 16일에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말입니다. 금리 인상 결정이 일어날 겁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곧 다가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금방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면 0.5%를 올릴 거냐 아니면 0.25%를 올릴 거냐 이 부분만 남았지 안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2.142예요. 2022년 2월 1일에 비하면요 굉장히 많이 오른 수치입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채금리가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상도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숙제 중에. 여기에다가 마지막 또 위기가 하나 또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새롭게. 안 그래도 중국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항생 테크 지수가 지금 2월 17일 현재 5,662.28을 기록하다가 3월 15일 현재 3,472.42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토막 나게 생겼습니다. 왜? 중국 전체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도시들이 봉쇄령에 지금 갇혀 있기 시작하거든요. 선진, 상하이, 창춘, 옌지, 지린 뭐 할 것 없이 해변가에 있는 거대 도시들이 전부 다 봉쇄령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에는요 진짜 좋지 않은 악재가 여럿 한꺼번에 지금 몰려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령은요 결국은 말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중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제 공급망에 뭐 부품을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완제품을 공급한다든가 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문제가 생기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커질 수밖에. 게다가 항생 테크 지수가 3472.42라는 것은요. 2021년 하반기 이후에 최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경기 침체의 불길은 굉장히 지금 높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시장에는요. 위험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고요. 그 위험 요소를 우리는 지금 다 한꺼번에 껴안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도 그렇죠.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도 그렇죠.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그렇죠. 중국의 봉쇄도 그렇죠. 이게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 폭풍전야가 아니란 말은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들 겁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크고 작은 위기가 동시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최악을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충격이 없어 보이지만 많이 떨어졌긴 떨어졌어요. 우리 전체가. 떨어졌긴 떨어졌지만 2008년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2008년에 보세요. 2064.85라는 코스피 흐름 지수가 한번 떨어질 때 1574.44가 떨어졌습니다. 1574.44. 그러면 이때가 23.75% 하락했잖아요. 다시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반등을 했는데 1888.88까지 반등을 하더니 그 다음에 2차 저점까지 왔습니다. 2차 저점 50.30%가 하락했습니다. 50.30%.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런 큰 초대형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당장은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2007년 10월 31일부터거든요. 2007년 10월 31일에 코스피의 고점이 2064.85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8년입니다. 2008년 10월 24일에 2차 저점이 와서 938.75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50%가 훨씬 더 떨어진 것도 그죠. 게다가 기간은 1년 가까이 걸렸고요. 1년 가까이.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 진짜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악재 여럿이 한꺼번에 대한민국에 달려든다. 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 악재가 한꺼번에 달려들 때 충격이 한 번쯤은 오겠지만 다시 한번 충격이 왔을 때 2차 충격까지 가해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지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곁에 와 있는 충격은 이제 충격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빨리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타격은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